안녕하세요.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출수부용이라 하는데, 오늘은 출수부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관론 비결 자연의 실상 을목이 임수를 만난 출수부용. 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정인에 해당이 된다. 정인은 친어머니이기에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다. 그러므로 대단히 좋을 듯 하지만 을목과 임수의 관계는 썩 좋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요. 다만 목화상관격으로 화토가 왕성했을 때, 임수가 희신이 되었을 때는 관계가 무척이나 좋은 상태이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그러한 사주라면 썩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임수는 큰 호수 또는 강물 또는 바닷물,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수를 만난 을목은 수다 부목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물 위에 떠 있는 연꽃과 같은 그러한 형태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처 없이 흔들리며 흘러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썩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이유는 임수 모친이 을목한테 거는 기도가 상당히 큰데,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시신이라면 좋은 관계이지만 기신이 된다면 불수용성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임수는 강물이나 호수를 상징하는 데 비해서 을목은 많은 물이 필요치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친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친 경우로 우둔한 자식을 만드는 경우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숙이 과다하다면 상당히 관계가 불미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특히 겨울생은 유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때의 을목의 좋은 조합은 무토, 을목, 간목으로 등락해갑하고 무토 정제가 있는 명식이다. 그런데 일단은 이 을목이 수기가 과다하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무토 이 부분이 아니고 인목이 한 글자 있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토 간목으로 배합이 되어야 된다. 일단은 이 숙이 과다하면 이 을목이 부목 현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된다. 물 속에서 물이 물결을 치는 대로 흔들리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체 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흔들리는 정신의 또한 마음의 번뇌 갈등이 매우 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을 표적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활을 쏜다면 여기에서 활을 쏜다면 이 표적이 흔들린다. 즉, 이 표적이 물 위에 띄어났다 그래요. 물 위에 띄어놓은 것과 같아서 이 물이 흔들리는 대로 이 표적이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살을 쏘아서 이 표적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 목표만을 생각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점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하고 화살을 쏴도 맞출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부목을 막아야 하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 아무리 호랑이 등에 못 올라탄다고 해도 간목이 한 글자가 있어야 하고 임수를 제어해야 하므로 무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는 병화, 을목, 임수의 조합으로 강의상형 부유용으로 을목이 임수정인과
병화상관을 보는 명식이 되는데 임수는 을목에 의해서 희기가 극단적으로 작용한다. 만약 임수가 기신일 경우 이것을 축수노화라고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기 쉬우며 여성의 경우는 이성과의 마찰이 심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애고하는 특징이 있다. 정인은 일간이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로서 주택이며 거주지이고 학교, 종교, 지혜와 총명, 학문, 음식, 의복 등을 상징한다.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비록 친어머니 정인이라 하지만 그러므로 정인이 있으면 친어머니를 의지함으로 게으른 성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타인을 의지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나 목화 상관격의 임수가 용신이 된 경우 인의를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종교를 경신하고 대인의 품격이 있는 따스한 성품으로 단정하여 안락함 등의 기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름에 태어나서도 이 을목은 간목이나 인목 아니면 묘목이 반드시 한 글자가 있어야만 자기의 주체 정신이 확립되어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금수기가 강황해서 임수가 기신이 된다면 게으르고 매사 자기 본가 되기 쉬우며 인색하고 정인이 형충이 되었다면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며 일생 주거지 변화가 심하다. 여기에서는 이 정인이 해수나 자수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형충이 되었다면 일생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한 신병신에게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 이 임수 정인이 투출이 된 경우 이때는 이 무토와는 임수와 무토는 칠살 관계지만 사실은 상당히 관계가 좋은 관계다. 이 두려운 관계는 임수가 투출이 됐을 때 이 기토는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투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기와 수기의 관계 이 부분은 상충으로 보지 말아라. 칠살로 보지를 말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목기 즉 간목과 무토 역시 칠살 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칠살로 보지 말아라 그래요. 서로가 좋은 관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 진정한 칠살 관계는 병화와 계수의 관계. 이 사실은 병화의 계수는 정관이지만 이때가 이 계수의 도식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화일간 역시 이 계수의 관계. 그 다음 신금과 정화의 관계. 그 다음 이 경금과 병화의 관계는 무해무덕하다. 정화와 경금은 매우 좋은 관계이고 그 다음 이 간목과 경금의 관계는 무해무덕하다. 이 간목과 신금이 정관이지만 이 관계가 오히려 더 흉하다. 경금 관계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과 경금은 무해무덕하지만 을목과 신금의 관계가 진정한 칠살이다. 그래서 토기와 수기의 관계, 목기와 토기의 관계는 무난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극제하는 그러한 관계일 뿐이지 그 관계를 칠살 관계로 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임수는 간목과 병화를 좋아할 뿐 을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수에서 간목은 수복을 만들어주는 식신이지만 을목은 상관으로 임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간목이 투출된 경우 친어머니의 사랑은 모두 간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을목이 왕따 당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임수가 투출이 되고 일간인 을목이 투출이 된 경우 임수의 사랑은 을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상관이 되고 간목을 만나면 식신이 되는데 식신은 임수의 재복, 수명
재복과 수명을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해서 임수는 이 을목상관보다 간목 만나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으면, 을목과 간목이 있으면 임수의 사랑은 전부 다 간목한테 가버린다. 그러면 이 을목은 왕따 당하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임수에서 보면 이 양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들이 되겠고 을목은 딸이 되는데, 이 딸과의 관계성은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 수기가 임수든 계수든 이 부분은 상관하지 말고 양천간이면 아들, 음천간이면 딸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요. 예, 나중에 이 부분, 자식과 모친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하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간, 남자가 임수로 태어날 수 있고 남자가 계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여자가 임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계수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의 본분 자체는 이 음기이기 때문에 계수로 통병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가 설령 계수로 났다 해도 임수와 같은 그러한 기질성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양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임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계수로 태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 나의 모친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식상이 자식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관살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양천간이기 때문에 아들, 을목은 음천간이기 때문에 딸로 통변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과 을목이 투출이 되었으면, 이 문제가 간목과 을목이 투출이 되었으면 임수의 사랑은 모두 다 간목에게 가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임수와 간목, 을목이 투출이 되면 이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혼잡이다. 근데 식상혼잡이 등락개갑으로 이 간목이 쓰러졌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을목이 투출이 된, 식상혼잡으로 투출이 된 임수 입장에서는 자기 자궁이 간목이 되었다, 을목이 되었다, 또한 을목이 간목을 쓰러뜨렸다,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순일하지 않는 이 임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을목이 임수를 만난 경우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고 간목은 무투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형제의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 전부 다 내 형제에게로 가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과 같은 형상이면 일평생 이 부모로 인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왕따 당한 그 부분이 만들어져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을목 역시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항상 피해의식을 당하게 된다. 윗사람 모친의 도구로 인해서 문제가 항상 있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나를 낳아 기르는 친어머니로 나를 보살피기에 인덕이 많은 사람으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전통의 어를 배워서 나 또한 정인으로 배운 바를 널리 전파한다. 누구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기에 친어머니의 특성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음천간은 정인천간보다는 정인지지를 좋아한다. 가령 정인지지인 해수는 간목을 암장하고 있어서 을목이 좋아하는 간목이 된다. 그리고 천간정인이 투출한 경우 정인격이 되었다면 친어머니와 일찍 헤어지고 타양객제할 것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음간과 양간의 특성 차이이다. 여름에 태어나고 임수가 시신이 된 경우는 수용성으로 친어머니의 자애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격이다. 그러나 친어머니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므로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타인이 해결해 주길 원하는 의지바닥한 자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을목이
임수를 만나고, 그러면은 이 을목은 자기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한테 기대는 심성이 된다.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식이다 그래요, 이 을목이. 그러니까 임수 강물에 떠 있는 연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잘난 척 자랑하는 이 부분만 과다해서 멋내고 뽐내는 이것만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임수가 자기 자신의 기대하는 만큼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을목과 같아서 나중에는 무시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항상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이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이 습성으로 넘어가 버린다. 즉 마마보이의 형태와 같이 우둔한 형태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나타난다.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문제가 이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 모친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엄마만 만나면은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된다. 또 엄마의 입에서 어떠한 잔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나중에는 싫어하게 되어서 엄마를 기피하게 되고 엄마를 떠나서 타양객지로 일찍 떠나버리는 이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임수가 희신이 된다면 만인이 정인처럼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의 고통은 내 것이라 여기는 조건 없는 믿음이 발생하며 의심 없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관인 경금과 임수로 연결되는 관인상생의 조합은 사회적으로 무난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을목이 싫어하는 신금칠살이 있어도 탐생망국으로 친어머니의 덕이 크다. 다만 숙이 과다하고 부목이 되었거나 도식작용을 하는 친어머니가 된다면 수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임수와 임수가 이렇게 해서 투출이 된 경우 임수 자체는 경금하고도 좋은 관계요, 신금하고도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금수가 쌍청해서 그 쌍책에 물을 먹고 자란 을목은 매우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금수 이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연간경금 아니면 연간신금 그 다음에 임수을목으로 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간목이 한 글자 있다면 임수하고는 떨어져 있는 시간 간목이 되어야 오히려 길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임수가 있고 여기에서 연간의 간목이었었다. 그러면 임수의 사랑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전부 다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 이 을목이 등락에갑하는 이 간목을 등락에갑 또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모친으로 인한 전부 다 피해가 된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투출을 했을 때는 간목과 임수는 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격하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월간 임수, 시간 간목,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나 연간의 신금,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구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간 간목이 되었다면 이 을목은 일평생 왕따당하는 을목이다 그래요. 이 임수의 사랑은 전체적으로 을목한테 간목한테만 가지 이 을목한테는 주지 않는다. 물론 자기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그러한 성향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목이 꼭 필요해서 등락에 가버려야 되는데 등락에 값도 못하고 임수의 사랑은 간목한테 가버리고 그러면 이 을목은 외환에 입은 일평생 외톨이 인생이다. 그래서 구조배합이 너무너무 사주에서는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억부론자들은 헛소리를 갖다 많이 하는 그러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인인 경궁과 임수로 연결되는 관인상생의 조합은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성공하게 되는데 을목이 싫어하는
신금칠살이 있어도 탐생망극으로 친어머니의 덕이 크다. 다만 숙이 과다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임수가 있고 을목일간에서 신금이 연간으로 배합이 되면 무척이나 좋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배합이 안 되고 연간 임수에 월간 신금 그리고 을목이었었다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크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신금이 좋아하는 이 을목보다 관계가 여기서는 안 좋기 때문에 을목보다 이 신금이 죽고도 못 사는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한테 모든 정이 다 가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신금칠살의 봉사 성분, 이 부분은 이 을목한테 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 을목은 임수가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임수의 조력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형상이 어떠한 거냐면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여기에서는 신금 거대 바위가 있고 이 바위 옆에 을목이 그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뿌리를 뻗어서 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물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아무런 별무 소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구조 배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월간 신금이 아닌 차라리 시간 신금이고 이 월간이 임수가 이렇게 왔다면 이때는 차라리 낫다 그래요. 임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금이 을목을 칠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수의 조력을 얻기 때문에 임수, 신금, 을목으로 배합된 이 조합보다는 낫다. 임수, 을목, 신금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숙이 과다하고 부목이 되거나 도식작용을 하는 친어머니가 된다면 숙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름생으로 숙의 쓰임이 크다면 대단히 환상적인 조합으로 친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으므로 어디서나 귀염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특히 인수가 용신이 되는 명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만난을 극복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와 같은 인자함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기에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부부 이별수가 적다. 을목화초가 임수강물을 만나면 출수구용이라 하는데 맑은 호수의 연꽃을 상징한다. 금백수청하다면 더욱 좋은 관계이다. 토기에서 충이 되었다면 산골짜기에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격이 된다. 거기에 기토가 있어서 기임탁수가 되었다면 황토물이 되므로 막지 못한 인수가 된다. 금백수청의 맑은 물이라면 인수와 좋은 관계로 귀를 논할 수 있으므로 귀인의 조력으로 순식간에 상류사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간명식이거나 황통물 유입이라면 유흥업, 화류계, 게임장, 주류업 관련 일의 종사자가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월간 임수이고 일간 을목이었다면 이때는 반드시 기토를 만난다면 이 기토는 시간의 기토여야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의 기토가 아닌 연간의 기토였다면 이미 기임탁수의 똥물이 되었다. 이 똥물을 먹고 자라는 을목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기임탁수의 을목이 먹는 물이 먹고 자라는 물이 똥물을 먹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냐면 이 임수는 을목의 학문성, 의식주, 공부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이미 기임탁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혀 공부에 흥미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가 있었을 때 이 기토는 반드시 격하고 있어야 된다. 임수와 기토는 이 을목에 의해서 여기서는 격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격하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운에서 경금 운이 와가지고 경금을 탐관하는 형태로 넘어가면 이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을목이 빠져나왔죠. 여기에서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을목이 경금을 탐관함으로 거기에서 기임탁수가 되어서 나의 인수 문서가 탁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흙탕물 똥 속에 처박히는 을목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금 한자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을목이 문서를 잡기는 잡았는데 잘못된 똥물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문서가 되어서 보증을 서줬거나 어떠한 이사를 했거나 어떠한 가격을 옮겼거나 내지는 했던 그것이 왜 옮기는 수가 나오냐면, 을목이 경금, 나의 직업, 직장 이 부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옮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옮긴 그 자리가 기임탁수의 똥물이더라. 이게 상당한 그 통변의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화, 을목, 임수의 조합을 강의상형 부유형이라 하는데, 염양 여화는 호수에 있는 여운꽃에 양광이 비추는 형상으로 뛰어난 교제 능력으로 업계에서 출세한다. 특히 유통 관련 업종에서 출세한다고 한다. 병화의 작용으로 교제 능력이 뛰어나 상류 사회에 진입하는 명식이니 우수한 외교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성작용으로 많은 사람의 원조를 받아 성공하는 명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염양여화가 강의상형 부유형에 대해서 이 병화를 만나고 임수를 이렇게 해서 만난 이러한 조합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좋은 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무조건 이것도 강의상형 부유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조합의 문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써졌죠. 월간병화, 을목일간, 시간의 임수, 아니면 월간임수, 일간을목, 시간병화, 꼭 이 부분으로 이 병화가 을목 옆에 월간이나 시간에 근접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병화, 임수, 을목이거나 아니면 임수, 병화, 을목이거나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반드시 병화, 을목, 이임수로 조합되면 이임수의 색을 맞는 을목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때가 진정한 강유상형 부유형이다 그래요. 이렇게 안 된다면 월간, 임수, 을목, 시간, 병화 이렇게 만나야만 강의상형 부유형으로 진정한 교제 능력이 뛰어나서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명식으로 우수한 외교관에서, 또는 입을 활용을 해서, 또는 뛰어난 두뇌와 언변을 활용을 하는 강의, 방송국 PD 이것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왜 우수한 외교관이라 그러냐면, 이 을목이 임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바다 건너 이 부분이 된다 그래요. 항상 을목과 임수가 만나면 이 해수를 상징하는 임수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 그럼 바다 건너 병화, 천역마를 만났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유명한 그 외교관 이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부목되기 쉬우니 토기의 도움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병화 임수는 격하고 있어서 수하상조를 이루어야 한다. 정인의 성분은 전통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A 바르고 덕이 있다. 그러나 고지식한 원칙주의자라 편법을 싫어하고 외구수적인 측면도 강하다. 그러므로 까다로운 성격일 수도 있고, 인정이 있으나 한번 배신하면 다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병금, 임수, 을목병화로 이어진 관인 상생격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보세요. 경금, 임수, 을목, 관인 상생을 해서 병화까지 이어지는
이 상태로 이어진 관인 상생격에 임목 한 글자가 있으면 정말 좋은 구성으로 평생 행복 지명이 된다. 그러나 정인이 정제로부터 극을 받아 추파되었다면 부모 인연이 막하여 타가 양육이 되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악처를 만나는 인연이 되기 쉬워서 부부 애로에 문제가 있게 된다. 또한 어머니와 처가 싸우는 상이라면 흉하지만 정인 과다 흉신이 되어 도식작용을 하는 기신이라면 오히려 재성, 제극인이 반갑다. 가을생 을목에 임수가 귀신이라면 자식 죽이는 모황자색격으로 자존심과 고집이 센 구두쇠이며 재물에 대해 인색해지기 쉽고 이기주의적 성향이 많으며 단명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부모 곁을 일찍 떠나 타향에서 자수성가 자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수가 귀신이면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임수가 지금 현재 귀신이 돼버리면 물에 떠 있는 그러한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성격이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자기 주체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순이란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문제로 나타난다. 발복, 성공, 공부 이 부분은 머릿속이 항상 명견지수처럼 맑고 순일해야만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만난 을목은 될 수 있으면 무토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정직하지만 매사에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부족하여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리며 의타심이 강한 마마보이격으로 이기적이다. 우둔하며 잠이 많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복이 없게 된다. 신앙 명식에 정인이 없으면 기억력이 약하고 끈기가 없이 조급하며 관성이 없다면 인품은 고상한 듯 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허망할 뿐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